안녕하십니까. 오늘 민소 만드는 연애팀 현석훈 기자입니다. 오늘도 정상회담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좀 하기로 한 걸 해야지. 왜 자꾸 안 하기로 한 거를 해요. 아이 참. 어제 그 카퍼레이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카퍼레이드가 예정돼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 어제 녹음 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한 20분 정도 더 지체가 됐죠. 물론 이제 북측에서는 예정을 했겠죠. 뭐 김여정 선수가 나와서 꽃다발까지 주는 퍼포먼스까지 기획을 했던 거 보면 북에서는 뭐 일정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고, 남쪽에 통보를 안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아마 좀 경호상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어떤 리얼한 모습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한 뭐 그런 어떤 배려였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봤고요. 그리고 오늘도요. 원래는 내일 정상회담을 마저 하고 합의문을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아침에 문자 2개가 날아왔어요. 오늘 1시부터 커피 무료로 드립니다. 그리고 빵도 무료로 드립니다. 이 얘기는 뭐냐? 뭔가 중대한 발표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니 너네 밥 굶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쏴. 이런 얘기거든요. 뭐 브랜드는 뭐 말씀드렸죠. 파리바게트. 이거 오늘 발표하겠구나 하고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회담 결과를 발표합니다. 진짜 뭐 그랬을 걸로 예정은 했는데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일정들도 있고 하니까 뭐 보통 이제 이런 류의 합의문들은 미리 다 정해놓고 가서 이제 잘 안 되는 걸 이제 정상회담 하면서 단판을 치죠. 뭐 그런 건데 이 둘째 날 일정에 벌써 이제 어떤 이 합의 내용을 공개하는 합의문을 발표하는 게 조금 빠른 감이 없지 않나 했는데 또 보니까 백두산을 가네요. 나 정말 대통령이 이제 백두산 얘기를 언급하면서 북측에서 즉흥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을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우리 측에서 그걸 받은 것 같죠. 대통령 백두산 얘기를 좀 정확하게 해드릴까요? 문재인 백두산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대통령이 이제 백두산 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소원을 이루는 셈이죠. 한번 보죠. 네. 문재인 대통령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만찬사에 이렇게 문제가 됐던 그 발언입니다. 내가 오래전부터 이루지 못한 꿈이 있는데 바로 백두산과 개마고원을 트레킹하는 것입니다. 김 위원장이 그 소원을 꼭 들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퇴임하면 백두산과 개마고원 여행권 한 장 보내주시겠습니까? 하지만 나에게만 주어지는 특혜가 아닌 우리 민족 누구에게나 그런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대통령이 1차 남북정상회담 때 뭐 일부러를 했는지 그렇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요. 예전에 없던 백두산을 갑니다. 백두산 방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금 평양 메인 프레스 센터에 있어요. 평양을 같이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3일째일 내일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백두산 방문을 함께 하기로 했다. 백두산 방문은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다. 네. 그리고 이게 또 1차 남북정상회담 때 말고요. 이번에 백두산 얘기가 남북정상회담 출발할 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기에서 북으로 올라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백두산에 가기는 가되 중국이 아닌 북쪽으로 올라가겠다고 그동안 공언을 했다. 그런데 중국 동포가 백두산으로 나를 여러 번 초청했지만 내가 했던 그 말 때문에 늘 사양했는데 그 말을 괜히 했나 보다 하고 후회하곤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를 김정은 위원장이 받아챘죠. 예, 그래서 같이 갑니다. 뭐 등산 경로는요 그렇게 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 쪽으로 가면 코스가 굉장히 험한데요. 이 북쪽으로 가면요. 뭐 지금 평양이잖아요. 평양에서 비행기를 타고
백두산 인근 공항에 내려요. 그리고 버스를 타고 백두산 등산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좀 가다가 내려서 걸어서 10분쯤 올라가면요, 백두산 정상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험한 일정이 아닙니다. 비행기를 한번 타야 되는 게 조금 빡빡한 일정이긴 한데요. 이것 때문에 잘하면 내일 아마 동대문 디지털 플라자요. 그러니까 메인 프레스 센터가 있는 동대문 디지털 플라자에 대통령이 오시지 않을까 지금 기자들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추석도 앞두고 있고 기자회견 2번 할 거면은 기레기 2,700명 모여있는 프레스센터에 와서 한 방에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백두산까지 갔다 오면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침 일찍 출발해서 백두산 찍고 사진 찍고 내려와서 밥 먹고 뭐 이거저거 하려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백두산은 그렇게 됐고요. 이번 정상회담은 참, 이게 사실은 이게 그 남과 북이 신뢰가 있지 않으면 이런 류의 일정들을 조율하는 건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걸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도 굉장히 외신들은 정상 국가라고 표현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요. 어쨌든 해외 무대에 제대로 좀 나와보고 싶다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전쟁을 끝내겠다는 그런 선언인 거죠.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고비 때마다 북미를 오가면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죠. 이번에 발표한 것도 보니까 트럼프도 굉장히 기쁘게 표현을 하고 있고, 북이 또 한 발 물러선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이번 백두산도 적극 가는 거 아닌가, 이건 굉장히 기쁜 소식으로 읽혀지는 대목이죠. 그리고 어제요, 이 우리나라 야당, 여당,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 민주당 대표요. 그리고 정동영, 이정미 선수. 네. 어제 그 북측하고 김영남 위원장하고 그 예방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나가리가 됐어요. 저도 이제 프레스센터에 앉아가지고 계속 그림을 보면서, 아니 북측은 다 기자들도 와가지고, 물론 한국 기자 풀이 올라가 있으니까 당연히 제가 그 그림을 봤겠죠. 기자들도 다 가서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북쪽에서 이제 30분 전에 와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에서도 기자가 한 명 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와요. 네, 안 와요. 그래서 오늘 뉴스에는 무슨 노쇼, 네, 예약 펑크 말하는 거죠. 노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일부 매체에서는 무슨 외교적 결례다, 이제 이렇게까지 좀 험하게 보도가 나가기도 했는데요. 사실은 외교적 결례가 맞죠. 북쪽에서 이미 1시간을 기다리고 있었고, 보통 이제 외교적 결례의 달인은 푸틴입니다. 푸틴이 이제 정상회담 때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늦거든요. 이 우크라이나 정도 이런 데 갈 때는 거의 1시간 반 정도까지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푸틴의 외교적 결례, 이건 좀 일종의 관행인 것 같기도 한데, 이거 말고는 사실은 외교적 결례가 맞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적은 수의 인원이 갔어요. 이번 정상회담 수행으로. 예를 들면 이제 최태원 회장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비서도 대동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가방을 들고 갔거든요. 비행기 한 대에 꽉꽉 채우려면 어쩔 수가 없지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측 국정원 직원일 거라고 추정하는데요. 뭔가 좀 혼선이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풀 기자를 데려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국정원 직원이겠죠. 그리고 북쪽은 기다리고 있었고, 그런데 이해찬 선수, 그리고 이정미 선수, 정동영 선수는 야당 간담회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연락 담당이 펑크를 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이해찬이나 이정미가 북에 전화를 해서 아니 오늘 만나기로 하지 않았나요? 라고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북에서 또 전화를 해서 야 만나기로 했는데 왜 안 와? 이제 이렇게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전화번호를 몰라요. 그리고 또
또 중요한 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약속에 늦으면 전화해서 야, 내 지금 어딘데 미안하다 조금 늦었어. 택시 타고 얼른 갈게. 좀만 기다려줘. 미안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상대한테 전화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길도 몰라요. 택시도 안 다녀. 뭐 어쩌라고요 이러면. 네, 그래서 펑크가 났죠. 오늘 또 낮에 일정을 잡아서 성사가 됐습니다. 뭐 그 정도는 뭐 다행인 걸로 보이는데 이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 연락 담당은 참 우리 이해찬 대표가 조금 뒤끝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 더 이상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류의 일정 실수들은 좀 귀여운 맛이 있지요. 네. 그리고 오늘 합의 제가 군사회담까지 진행돼서 합의문을 쓸 줄은 몰랐는데 굉장히 놀랐어요. 네, 이 정도는 이 정도까지 합의를 이끌어낼 거라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9월 평양 공동선언 잠깐 볼게요. 다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1번 리드는 뺄게요.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 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 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라고 하면서 실질적 조치들을 취해놨어요. 그래서 군사회담을 하고 서명을 했죠. 그게 이거예요. 1번의 1번인데요.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 이거를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제도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제가 오늘 민수 방송을 통해서요, 이 군사 분야는 몇 번 다뤘던 것 같아요. 좀 빨리빨리 진도 나가자 이제 이럴 거면 회담하지 맙시다 뭐 이런 북의 반응도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실제로 이 부속 회담에서 군사 분야의 선언을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남과 북은 금년 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였다. 이게 그 철도 연결이 그 남이랑 북이랑 한번 이렇게 돌아보기로 했었는데 유엔사가 깠어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지금 평양 선언으로 동해선 서해선 철도 그리고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연내에 갖도록 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이러면 뭐 유엔사가 아무리 생지랄을 해도 어쩔 수가 없죠. 야, 니네가 뭔데?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네. 북은 사실 뭐 유엔사의 눈치는 안 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유심히 본 게 있는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상 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이 금강산 관광이 여태까지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5.24 조치 이후에 북에 달러를 퍼준다는 문제 제기로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금강산 관광 사업을 중단시켰던 거거든요. 그런데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데 별 문제 없어요. 그냥 다녔던 데고요. 청소만 해서 오픈만 하면 됩니다. 몇 년 해봤거든요. 그래서 눈치 보시고요. 금강산 관광 열린다 싶으면 얼른 저 티켓 예매하십시오. 아마 경쟁률이 장난 아닐 거예요. 지난번에 십수년 묵혀놓은 선착순도 있거든요. 아마 다 살아있을 텐데. 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강산 관광이 재개가 되면요, 개성 관광도 재개가 됩니다. 이게 패키지예요. 그리고 금강산 관광, 개성 관광이 되면요, 평양도 갈 수 있어요. 그거 다 해본 거거든요. 이게 일부 역사학자나 뭐 이렇게 언론들의 분석이 나오는 걸 보면 종전선언이라는 게 우리가 평양에 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라고. 평양에 관광을 갈 수 있다라고 의미하는 겁니다라고 해석을 하긴 하던데요.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아요. 이거 패키지예요. 금강산 관광, 개성 관광, 평양 관광. 근데 평양 관광도 루트가 다 있어요. 저 예전에 한번 가봤거든요. 예전에 뭐 평양에 가서 술도 마시고 그랬죠. 어제 이렇게 기자 프레스센터에서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했더니 기겁을 하더라고요. 평양 관광 인터넷에 쳐보시면요, 스케줄이 있어요. 평양 관광 볼까요? 1박 2일 평양 관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평양 김포국제공항 출발, 평양 순환공항 도착, 입국 심사 뭐 별거 없어요. 네.
만수대 옥류관, 주체사상탑 개선문 박물관, 만경대학생 소년궁전 소조 공연 관람, 아리랑 공연, 호텔로 귀한, 그리고 동명왕릉, 이게 저기 그거죠. 왜 저기 단군이요, 단군. 동명왕릉, 그리고 주체사상탑. 주체사상탑은 남산타워 생각하면 되시는데요. 엘리베이터 타고 꼭대기에 올라가면 평양 시내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안공항 다시 도착해서 평양 출발, 김포 도착, 이런 스케줄이에요. 대충 제가 기억으로 한 10년 전에 6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비행기값, 왕복 비행기값 포함해서요. 지금은 뭐 좀 물가가 올랐으니까 조금 더 올랐겠죠. 예, 뭐 이러고 다녔습니다. 그 별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있죠. 그러니까 지금 잠깐 점프를 뜰게요. 맨 마지막 항목인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이건 날짜를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가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어저께 그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항에 내려서 그 북한 평양 시민들 직접 이렇게 손을 잡고 인사도 하고 그러는 뭐 대민 접촉을 한다 그러죠. 대민 접촉하는 영상을 보셨을 텐데, 그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북에 가서 뭐 DJ 때 노무현 때도 그랬습니다만, 북에 가서 그렇게 카퍼레이드를 하고 이런 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와서 그러는 거는 문제가 되죠. 예를 들면 태극기 부대요, 숫골들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우리나라는 적국이죠. 미군이 있는 나라예요. 미군이 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미군이 있다는 건 군인이 있다는 얘기고요. 자칫 뭐 예를 들면 뭐 스나이퍼라든가 뭐 이런 류의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미국 쪽에서 신뢰할 수 있는 뭔가를 담보해주지 않는 이상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만큼 치안이요, 거꾸로 얘기하면 치안이 우리나라보다 북이 훨씬 좋아요. 이건 참 이런 건 쪽팔린 얘기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점점점점점점 뭐 여러 가지 분야들 뭐 다 갔어요. 뭐 종교, 뭐 보건, 경제인, 예술인, 뭐 그리고 보도 나오는 거 보니까 2032년에 남북 공동 올림픽을 추진한다고 하죠. IOC가 이제 평화의 사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뭐 평양도 나름 뭐 그 정도를 지낼 수 있는 뭐 호텔, 경기장 시설들도 있고, 또 요즘 추세가 이제 올림픽이 비싸지고 있지 않습니까? 각국들이 세계 경제가 공황이다 보니까 손해보는 올림픽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랑 북한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런 식으로 올림픽 같은 거 공동 개최, 2032년이면 아직도 조금 시간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런 어떤 대규모 이벤트를 개최하겠다고 하면 이 역시도 평화와 통일, 미래로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작용점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리고요, 아까 제가 금강산 관광하고 개성공단 문제 뭐 이런 거 말씀을 드렸는데, 금강산에 우리 측 호텔도 있지만요, 북측 호텔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 이산가족 상설면회소가 있어요. 공사 다 끝났어요. 말씀드렸죠? 청소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설 면회소라 하면 야 누구야 만나자 해서 거기서 상시적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뭐 서신 교환, 뭐 그다음에 뭐 각종 여러 가지 뭐 북에 뭐 선물도 보내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좀 뭐 하면 화상으로라도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영상 편지 교환 같은 거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다 해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청소만 하면 돼요, 제 말대로. 네. 뭐 이런 걸 세세하게요, 합의문에 다 넣어놨어요. 네. 이래야 이제 진행이 되니까요. 참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10월에 평양예술단의 서울 공연을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다른 것도 좀 볼게요. 요게 있네요. 14선은 11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의의 있게 개최하며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하고, 그를 위한 실무적인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네. 내년이죠. 3.1운동 100주년. 예전에는 이제 뭐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그래서 막 판문점에서 범민족 대회 이런 거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3.1운동으로 이렇게 좀 맞춰가는 모양이죠. 일단 뭐 가까운 게 3.1운동이니까요. 네, 3.1운동 100주년 네, 이런 거 기념하면서 이제 일본한테 견제고 한번 날려주고 이런 거 하면 좋죠. 그리고 다른 거 좀 볼게요. 이게 5항 이게 제일 중요한 트럼프를 만족시킨 항인 것 같은데 이건 좀 읽어드릴게요.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북측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이게 선제적 조치죠. 동창리 엔진 시험장이 그 인공위성과 미사일 발사하는 그 엔진을 시험하는 그 장소거든요. 북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 안 만들겠다는 거죠. 예. 뭐 이게 일종의 어떤 동결 선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예요. 그러니까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그러니까 향후 여기를 폐기하면 북이 이제 쓸 수 있는 카드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 어떤 미국의 어떤 요청이 아니고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트럼프가 굉장히 즐거운 반응을 보였죠. 아마 2차 북미 정상회담 스케줄이 문재인 대통령이 곧 유엔 총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쯤에 아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잡히지 않을까. 그리고 본격적으로 종전 선언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잘 되면 좋겠어요. 안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트럼프가 계속 미국 내에서 고립되고 쥐어 터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혼자 이제 그 모든 미국 내의 숙골들과 맞서 싸우는 이런 형국이라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 간절하게 민족의 뜻을 모아 잘 회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뭔가 숟가락 하나씩 올려야 됩니다. 오죽하면 연예부 기자가 프레스센터에 가가지고 민족의 앞길을 위해서 이러고 있겠습니까? 뭐 연예인들 덕질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요. 그럼요. 그리고 그 다음 조항 볼게요. 5-2항인데요.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 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고죠.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조치들을 계속해서 취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일종의 선빵이죠.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쇄, 영구적 폐쇄 이런 거죠. 제가 볼 때는요, 우리 로켓맨 김정은 위원장이 북핵과 종전선언을 맞바꿀 생각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무슨 뭐 검증 가능한 무슨 비핵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핵이라는 게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국이 이제 그런 제의도 했었어요. 핵 기술자 10,000명을 다른 나라로 보내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핵 기술을 폐기할 수는 없어요. 그죠? 불가능해요. 그리고 사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미 북은 핵 무력이 완성되어 있다고 보고 그리고 뭐 핵 무기들을 다 해체한다고 칩시다. 핵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딱 한 발만 놔두면 돼요. 어디에? 잠수함에. 그리고 바다 깊숙이 숨겨놓으면 그거 어떡할 겁니까? 못 건든단 말이에요. 뭐 그런 자신감이 느껴지는 그런 대목들이죠. 그래서 물론 미국도 트럼프도 그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 비핵화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요. 이 미국 내 매파들도 이 어떤 항구적인 평화의 물결에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최근에 또 푸틴이 또 한번 깠습니다. 미국. 뭐 러시아도 중국도 당연히 한반도의 비핵화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뭐 통일은 좋아하진 않겠습니다만 어쨌든요 우리 우군이 많은 편입니다. 좀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사망은 하나마나한 얘기.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여러 가지 문제, 종전 문제가 해결이 되면 아마 뭐 내려오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요, 아이고, 오늘 이게 너무 많은데, 군사 분야도 잠깐 볼까요? 제가 그냥 눈에 띄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GP 근무가 없어질 것 같아요. 비무장지대 내에 GP를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DMZ 내에 모든 GP 철수를 위해 우선 상호 1km 이내에 근접한 남북의 각 11개 GP를 올해 말까지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잘 됐죠? 네. 그리고 지뢰 제거를 하기로 했고요. 공동 유해 발굴을 하기로 했고, 한강 하구를 공동 이용 수로로 설정하기로 했어요. 민간인 선박의 이용을 군사적으로 보장한다고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된 거죠. 야, 이거 잘하면은 한강으로 배가 하나 들어올 수도 있겠어요. 잠시만요. 그렇게 되지는 않겠네요. 한강에 보가 2개가 있어요. 지난번에 소방관들이 사고가 났던 한강 하류에 보가 하나 있고, 잠실 밑에 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이 양보 사이로 유람선이 다니는 건데요. 이걸 허물지 않으면 배가 한강으로 들어오진 못해요. 네, 뭐 그런 여기 관문이 하나 있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군함도 하나 들어오긴 해서 말이죠.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잘 모르겠네요. 네,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실질적으로요, 군사적 조치, 제가 볼 때는 이 GP 철수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지뢰 제거, 그리고 남북미가 함께하는 남북미는 아니네요. 남북 유엔사, 뭐 이거 미국이죠. 네. 남북 유엔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20일간 지뢰 제거를 시작으로 약 1개월 내로 비무장화 조치를 이행한다고요. JSA 내에서 공동경비구역이요. 판문점 있는 그 JSA 내에서 뭐 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이거는 사실은 미국 쪽에서 동의를 해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에서 이런 적극적인 조치들이 나오는 거죠. 어쨌든요,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엄청난 속도로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되게 감동 깊었던 게요, 어떤 북의 자신감. 네. 그러니까 순안공항에서 제가 10여 년 전에 평양에 갔을 때는 순안공항 내려서 버스로 쭉 이동하면서 들었던 한 3가지 생각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포장이 너무 안 좋았어요. 포장 상태가. 그래서 야, 이거 남의 건설사들 와가지고 도로 좀 놔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나 했고, 그리고 2번째는 좀 잿빛 도시였어요. 너무 어두웠어요.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 80년대 정도 보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어두웠어요. 그래서 아니, 핵발전소 하나 돌리면 이거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참 답답하다,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봤을 때는 평양에 굉장히 고층 건물들도 많고 말이에요. 중앙일보가 비포 애프터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보도를 잘 했던데, 북은 이제 나라 전체가 도시 계획이 가능한 곳이잖아요. 우리나라 강남만 가도 굉장히 빌딩들 높고 중간에 막 어지러운 작은 또 작은 빌딩들이 있고, 그러니까 도시 계획 자체라기보다 일종의 땅 가진 사람들 난개발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양은 일단 뭐 고도 제한부터 시작해서 건물 설계 뭐 이런 것까지요, 다 모두 정부 관할이니까 참 집을 굉장히 예쁘게 높이 아파트들 같은 거요, 굉장히 잘 지었더라고요. 네. 그거 보면서 이게 뭐 30대의 자신감이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60년 세월의 북미 간 전쟁을 치러오면서 여태까지 나라를 이끌어왔던 그런 어떤 북의 집권 세력들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하나, 그리고 남의 평화 세력들이죠. 이 수국골통들, 뭐 자유당 이런 것들 틈만 나면 무슨 뭐가 어쩌니 뭐 선제적 비핵화가 아니면 안 된다느니 뭐 뻑하면 들먹거리는 그런 친미사대 수국 매국 보수 꼴통 세력들이 있어요. 이들과 참 수십 년 동안 이 통일을 위해 싸웠던 뭐 그런 또 우리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
그리고 운동권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 지형을 만들어 왔던 그런 분들이요. 뭐 무엇에 앞서서 큰 다리를 놓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그 유지를 잊지 않고 이번에 큰 걸음을 옮긴 우리 문재인 대통령, 네, 모두 참 그런 역사의 한 길을 같이 걷고 있습니다. 70년 만에 온 우리 민족적인 기회 잘 살려야 되겠어요. 네. 오늘 민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잠시만요. 내일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네요. 내일은 제가 본업이 있는 날인데 프레젠타도 가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내일 아마 우리 드림캐쳐 애들이 맞네요. 이거 참 어떡하죠? 내일 드림캐쳐라는 걸그룹이 있는데요. 본업이요, 본업. 너는 한반도의 평화를 얘기하면서 걸그룹 얘기하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 말씀드렸죠. 전 연예부 기자예요. 네, 저 본업. 드림캐쳐 미니 3집. 오랜만에 이 친구들 또 얼굴 보러 가야죠. 드림캐쳐를 강남에 가서 촬영을 하고 그리고 다시 프레스센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대통령이 저보다 빨리 프레스센터에 나타날 것 같지는 않네요. 일단 뭐 동선이 빡빡하기는 한데요. 내일은 잘하면은 또 프레스센터에서 여러분들 만나뵈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칫 못 만나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녹음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소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을 안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함께 백두산을 간다는 것은 7천만이 함께 백두산을 간다는 것이다 라는 워딩이 제 평양 남북정상회담 민소 미디어 프레스 센터 채팅창의 마지막 줄이 떴습니다. 참 가슴이 뿌듯합니다. 뭉클하기도 하고요. 네. 저는 오늘 민소 진행하는 연예팀 현석훈 기자였고요. 내일 꼭 여러분들 만나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